연조가 있네. 연조꽃이 시리가 하는 꽃이. 불화조가 있네. 불사화가 있다. 불사화. 자, 되겠습니다. 완성 오케이. 앞뒤 창창한 오케이 부르니까 나왔고 김희진입니다. 제가 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무엇보다 이 생활을 그 보기 힘들다는 생활 여기 생활 하나도 없는데 여기 생활 세계님께서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생활 한 줄기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무대 올라갈 때 꼭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갖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갈대. 억새입니다. 억새. 아, 갈대는 바닷가에 있는 게. 의학새 슬피 눈을 가을인가 봐. 의학새는 새가 아니라 억새를 갖다가 꼼짝 가사에 맞추다 보면 의학새 억새 뭐가 났습니까? 의학새 바로 그 의학새입니다. 이걸 잘 간직하고 싶은데 이미지가 이 호수 전달해준 이입사의 이미지가 나한테 오래 남은 것 같아가지고 저를 오래 남기고 싶은 마음이 그 옆에 주위에 앤드리스가 가깝다고는 어떻게 저를 생각하는가 했는데 이입사는 저한테 준 걸로 만족하십시오. 저도 받은 걸로 이게 오늘 세미나 내용이 한번 나옵니다만 2년 중에 아주 소중한 인연으로 꼭 간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 최고로 기대되는 오케이그룹의 한 아랫과 대식하는 사람한테 이걸 꼭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앞에 앉아있네? 그럼 가위바위보 해요. 가봅시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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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데들 하시 좋아하거든요. 어울리죠? 생화가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 생임 지금 말해서 사람이 생이죠.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알아보실 거예요. 네. 그 이웃사람 기하고 내 기하고 딱 섞어진 거라서 자, 그럼 오늘은 1박 2일이 이제 끝이 나갑니다. 근데 끝이 나가는데 원래는 정말로 더웠어요. 더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점사님 사회 보시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더울 때는 덥다고 이거 계셨고 추울 때는 춥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엄청 날씨가 좋잖아요. 그런데 10월 이쪽 되게 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좀 두꺼워져야 되는데 저도 지금 아직 여름 나무로 아직도 있고 왔거든요. 근데 올 여름이 그렇게 시작을 그래서 이 갈 때 보고 느낌이 갖다 우리한테 좀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렇답니다. 앞으로 더 살아보시라고. 앞으로 더 살아보시게 되게 되면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끔찍하죠?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내년에 어쨌다고요? 엄청 좋은 여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은 경험을 이렇게 해갑니다. 근데 경험하면서 경험해야 이런 더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올 겨울도 무지하게 춥답니다. 엄청 춥대요. 근데 액션 사업자들 대신에 춥고 덥고 별 문제가 안 되죠. 완벽하게 식단을 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프면은 덮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못 걸리게 되게 되면 걸칠 것도 있고, 힘 딸리게 되게 되면 마실 것도 있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근육이 힘 딸린다가 기본을 갖다가 하다가 보고 힘들어 넣어도 아무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이 사업하시면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잘 안 되고 그리고 잘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서 하나씩 점검 한번 해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웹툰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웹툰 사업을 어떻게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앱들이 해상설계를 통해 가지고 앱들에서 다 알려주고 앱들이 소금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앱들이 그것을 다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앱들에서 시간 투표했던 것도 있고 앱들에서 부를 가져가는 것도 생각하고 앱들에서 명예를 것도 생각하고 앱들에 우리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젊은 청춘을 여기까지 왔던 그 리더들이 수입도 창출하지만은 얘들까지 잘 성장해 시켜줬던 리더들이 현재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앱들의 비전을 갖다 전달해 주신 우리 리더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망각해 버려요. 그 큰 것을, 그 큰 회사, 그리고 그 큰 스타일, 그리고 스케일, 이런 것을 이스라엘에서 자꾸 망각해요. 그러니까 적게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크게 봐야 할 것을 적게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A4 용구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말아보실래요? 길게 한번. 서술용기로 해갖고, 마음용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말아보세요. 노트밖에 안 이렇게 손에 계신 분. 노트를 할까? 그래 말아가지고 눈을 대갖고 절을 한번 봐주세요. 집중. 정확하게 절을 보세요. 집중. 내가 움직이고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 잠깐 나와보세요. 잠깐 나가게 되면 내가 움직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절 움직이고 그냥 보입니다. 그럼 다시 대보세요. 저를 잘 꺼내보세요. 그리고 나와 딱 봐주신 사람은 제일이에요. 딱 있어요. 내가 없으면 계속 따라가야 돼,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 좁은 때롱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경우는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때롱 크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걸 모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 주변이 이 정도 보이는데 이거 풀어놨을 경우에는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전체가 다 보이는데 이 동그라미를 만들어가지고 대롱을 만들어내게 되게 되면 급소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앱트를 사용하면서 그 크고 인정할 만한 앱트를 선택했으면 그걸 믿고 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때롱을 딱 받아대요. 배가 되기는 배밖에 안 보여요. 눈구녕이가 되기는 그거 아닙니까? 눈꾼이. 유치한 사람이 보면 유치한 사람 보라고 하면 구멍 쫙더 줄이면 돼. 유치한 사람 한번 줄여고 마당 막 봐봅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 둘이는 그런 사이야. 이게 구멍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본다요. 이 대롱을 만들어 놓고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대롱 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명의가 세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익히 많이 들었던 파타라는 한의사 명의가 있어요. 옛날에 전국시대. 그 다음에 현장이라는 사람, 한의원. 그 다음에 동목이라는 의사. 그런데 이 편장이라는 사람이 의술이 엄청 뛰어나요. 의술이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왕을 갖다가 직접 보는 의인은 아니지만 항상 세상의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다 틀어보라도 최고 신기가 있는 그런 명의예요. 그런데 왕자가 죽었어요. 왕자가 죽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뛰어오는 거예요. 하고 뛰어와가지고는 지금 왕자가 다 죽어갑니다. 빨리 누구셔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는 의의라는 것은 이제 군중 의사가 늦었습니다. 왕자는 세자는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는 콧구멍이 다 대고 오고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자는 죽지 않았다. 죽은 사람 어떻게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뭐 어떻게 건강하신다고?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 편장이 세자를 살려냅니다. 그것도 오래 걸리라고 간단히 살려낸다. 침으로 해가지고는 깨물립니다. 그러면서 의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렇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런데 선생님 대단하시다고요. 이게 이 편장이 의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최고의 의사한테 그런 얘기 한 거죠. 인물 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바로 그겁니다. 자네가 보는 것은 때론 속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랍니다. 어디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숨 먹었을 때 그 죽은 걸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신체가 오묘하고 그러는 것인데 죽었다고 판단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숨 꾹꾹거려 뒤보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술을 해가지고 살아낸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생각하게 되면 저것처럼 사고 끝나버리고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전걸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담하게 크게 키우게 되면 더 커진다는 얘기야. 좋은 애프에 만나가지고 크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오라더라고요. 크게 큰 사람이 많고 큰 비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큰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그라들려고 하는 우리 심리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FN의 그 옛날 영화만 규모를 갖다 이야기해본들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갖고 있는 재산이니까 믿어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인공위성을 타고 쭉 가고 그전에 타가지고 인공위성 집을 빼고 돌고 째려고 이제 인공위성을 타고 있는 우주인들이 보게 되게 되면 지구가 너무 아름답고 지구는 쫙 가게 되게 되면 유일하게 파란 색깔을 내면서 정말 멋진 빛을 발휘하는 게 지구예요. 그냥 봐도 지구예요. 그냥 그런 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별을 보게 되면 갈수록 높이 가면 갈수록 더 이쁜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파란색이라고 하얀색이라고 너무나 황홀한 별이란 말이에요. 푹한 별이. 이게 우주인들은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싶을 때 정말 좋대 올라가서 봤을 때. 근데 요즘에 한 번 올라가게 되게 되면요. 한 번 보는데 얼마나 하더라? 요즘에 미국 돈 많은 그 부자가 한 번 그 올라가는데 요즘에 자기 친구가 데리고 올라가요. 그 사람이 돈을 쓰고. 근데 거의 7, 8천 넘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가. 그 새끼들은 지금 미안해. 그런 거는 돈 많은 7, 8천. 그런데 거기서 우주에서 내려가보는 우주인들이 뭘 느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게 보이는 거예요. 2층에서 보는 거하고 5층에서 보는 거하고 10층에서 보는 거 12층에서 보는 거하고 산에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경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계속 크게 보이면서 아름다움의 가치라든가 자연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조망 효과라고 해요. 조망권이 넓어진다. 조망 효과라고 하는데 우주선 내려갔다 보게 되게 되면 너무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야 대단한 데 인간의 존재는 한없이 약하고 너무나 이 전만한 게 정도 모르는 놈이 뭔만 생각하고 그 인간에 대해서 아주 느끼기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야 인간은 진짜 아주 무의미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진짜 아름다운 지구를 갖다가 있는 것도 내가 소개했던 내 고향의 지구라는 데서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주선에 올라가면 성찰을 합니다. 사람이 높은 데로 올라가 멀리 보면 볼수록 조망 효과가 커지면 클수록 성찰 효과가 커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적은 사람하고 뭐만한 사람들하고 뭐 같은 이야기만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뭐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사람하고 이치가 높은 사람하고 큰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적었다는 것을 갖다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랩트를 어떻게 만나시면 되겠습니까? 랩트를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만나야 돼요. 저기 만나려고 왜 쓰지 마세요. 묻으려고 때려가 이걸 만듭니까? 뭐라고 때려를 만들라고 비냐고 이렇게. 때려를 만들려면 마음을 만들어야죠. 밥을 하면 정확히 이렇게 밥을 해야지. 크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앱주에 갔다가 큰 앱주에 갔다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적게 만나고 있는지 몰라요. 호수와 화수 차이는 그런데요. 겨울에 물이 녹으면 무엇이 되냐?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냐? 물이 된다니까. 지금 지켜보고 한 사람은 뭐라고 하니? 봄이 된다. 겨울에 물이 녹게 되게 되면 얼음이 녹게 되게 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호수는 봄이 된다. 세상은 그래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크게 볼 줄 알아야 되고 2층 갖다가 터득하지 말고 전부 대야만이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방향 설정을 지금 하고 일하고 왔어요. 그래, 조례사에서 만났어. 해볼 거야. 나는 하기로 했어. 나는 하기로 했어. 갈 때까지 다 모를 거야. 나는 내 꿈을 이루어질 거야. 라고 방향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향 설정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가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좋게 생각합니다. 분위기 좋아. 잘 돼. 잘 되고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고 그게 뭐 좋아하고 한다는 말이야. 시골에 장날이요. 전부 다 집에서 나온 것 소쿠리다 치고 지기다 치고 장날 가죠. 장날 장터로 가가지고 못하는 거니 내부분하고 진부분하고 갖고 물물교환해. 요런 팔아갖고 좀 사와. 이래가지고 물건 바꾸는 일이에요. 돈 받아가지고 요런 사고 이 갖고 와서 호박 몇 개 따가지고 와서 공신 사고 오고 그랬다 했습니까? 그렇게 가. 이게 막 집에 바지에 짐을 들고 전부 다 장난이 가. 그런데 어떤 놈은 머리에서 일하다가 바지 위에다가 버리고 갔다가 도움을 한지게 치고 여기가 가고 있는데 도리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다 입고 하고 그걸 걷거든. 기계에 집어주고 그런 두어 짊어지고 자기 따라가는 거야. 두엄이고 자기 가서 못 얻었습니까? 남이 자기가 귀신을 두엄이고 자기 간다는 현상이 된 사람 된단 말이야. 목표가 내가 무슨 일을 자기 하는 줄 몰라. 다른 사람이 자기가 목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목적이 있는데 자기가 목적이 없어. 함께 따라가. 바닷가에서 수고 같은 게 뭐가 낀다고요? 왕비가. 어떤 사람은 수고 같은 게 꼴뚜기 낀다고 한다고. 알아봤죠? 수고는 잘 뛰는 물고기예요. 왕비가 조금만 해가지고 소화를 해서 뛰기로 해요. 그래서 뛰어가지고 올라졌습니다. 수고 같은 게 왕비가 뛴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스프링버기라는 사냥. 그러니까 풀이 막 하게 되게 되면 새끼를 치고 잘 커요. 잘 뜯어먹어요. 그럼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풀도 적게 먹어요. 평화롭게 이렇게 풀 뜯고 다니다가. 풀 먹은 놈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좋은 풀 먹으려고 앞에 또 가. 그러니까 좀 뒤에도 복지는 앞에도 있고. 나중에는 풀 뜯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뒤에 놈이 앞으로 가고 뒤에도 가기는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뛰어. 전부 다 풀 먹고 잊어보고 한 놈이 뛰기 시작하면 앞장서다 보면 나중에는 풀을 뜯어먹으려고 뛰었던 놈들 전부 다 뭔 속인지 모르고 같이 뛰어. 뛰어가지고는 해가지고 어디 가버리는 거 아니요. 절벽을 떨어져가지고 많은 양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숫자가 딱 줄어. 그러면 또 그때 언제 그러냐 싶어서 또 뜯었거든. 그게 이제 스프링버기라는 절벽 가까이 있는 그 양인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FJ 일을 한다고 되면 내가 목표 설정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남이 달리든 남이 잘 달리면서 보든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나를 의식하고 너무나 남을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목표증 딱 걷게 되게 되면요 남의 흐름이 빠른 것은 간에 내 템포로 가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걸 놓쳐서 된다니까요. 근데 세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감보다도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두려움. 할까? 말까? 내일까? 말까? 참을까? 말까? 승급할까? 말까? 하면은 될까? 이런 생각이 두려워. 자신감이 없으면 자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일이 가담하지 않겠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비가 떨어져요. 빗방울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 어렸을 때 경험 많이 했어요. 우리 세대 때는 그랬어요.
우리 애들 집안에 우산이 식구들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요즘에 식구들 몇 명 안 된다면 옛날에 왕 식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가 6명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출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집 조카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 비 오면 어쩝니까? 우산을 갖다가 먼저 들고 나간 사람이 우산이 인자예요. 그렇죠, 옛날에. 먼저 가고 쓰고 가고. 그 뒤에 온 사람은 우산 없으면 어쩔 거예요. 둘이 쓰고 가다가 얼핏 잊어버리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비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비 맞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때 다반사니까요. 그런데 한 방울 두 방울 할 때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나중에 비가 막 들어가고 몸에 다 젖어버리지 않습니까? 몸에 젖어버리게 되면 비가 귀찮지가 않아요. 귀찮지가 않아. 그 비가 더 좋아. 막 바닥에 철벅철벅 뛰고 그 다음에 한 대 쓰면 막 비가 쏟아지고 좋아가고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눈 구름이 아니라 다 못해가지고 바닥에 물을 불거해가지고 막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한 방, 두 방울 떨어져가지고 적당히 떨어졌을 때 비를 맞기 전에가 두려운 것이지 나중에는 비가 전혀 두렵지 않다고 사실은 우리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도요. 사랑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분명 두렵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앞에 있을 때 가슴이 떨립니다. 저 여자가 나하고 대학생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 때는 우리 때는 순정으로 살았어요. 동생들 시키갖고 쪽지 갖다 주게 그 누나들은 그걸 딱 받아보고 또 어떻게 되게 되면 괜히 안 돼. 좋아갖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순정적인 연애가 있었어. 그런데 그 여학생하고 연결돼가지고 만나게 된다면 진짜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 집에서 쫓아낸다고 그 여자 만나고 가. 저것이 학교 나가고 연애만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옛날에는 남자 만나게 되면 큰일 났지 않습니까? 뭐 별것도 아니지. 요즘 애들은 학교에 만나면 옛날에는 손 한번 잡은 시간도 엄청 걸리거든. 그런데 그때 만나게 되게 되면 그래도 사랑에 딱 젖어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 집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만나요. 어떻게든 만나요. 시간 되면 뒤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만난다. 사랑도 내가 사랑을 갖다가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두려움이 쉽게 시작하게 되면 두려움이 하거든요. 우리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우리 그래요. 어려운 일을 갖다가 내가 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일 딱 저지른 것도 되게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오면 세상이 빡빡이 죽겠어. 세상에 독자가 없느냐 나밖에 없고 독자가 없는 놈은 나밖에 없는다 생각 들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면서 막그 일이 부딪히다 보니까는 삶에 대해서 이게 하나씩 해결돼? 오 맞아. 이거 피할 수 없구나. 그러면 방법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뛰어들기 두려웠던 삶이 아니라 뛰어들고 나서 해결할 때 그 삶을 갖다가 이제는 오히려 내 필요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도요, MT 사업가들 특히 그래요. 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기껏 해봤자 1000만 2천만 원 벌벌 떨 우리가 아니잖습니까. 나이가 50, 60대 사람이 5만 원, 1000만 원 갖고 그러니까 살떨리게 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다가 갖고 벌벌 떨고 그 뭐라고 했어요? 그 1000만 원 갖고 벌벌 떨면서 이런 거 벌라고. 1000만 원을 내가 이걸 보고 싶지. 1억은 갖고 싶은데 1000만 원 갖고 벌벌 1000만 원 갖다 쉽게 돈 사람은요, 1000만 원 갖다 내 사업자금으로 내 준비자금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죠. 맞아. 이거 내가 할 일이야. 이거 재미가 붙는 거예요. 막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주의가 적게 생각하고 주의가 적은 사람은 다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적어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빼갈 사람이 주위에 열려있다, 이 말이야. 생각을 많이 해봐요. 누구의 인생의 기회는 3번 있다고 그러죠. 인생의 기회는 세 번. 내 인생의 기회는 3번이다. 두 번이다. 마지막 한 번 얹고 내가 생각해도 그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우리 세미나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회라는 그런 건 아메리카가 웃어가지고 신하는 목표는
아메리카 무슨 약국인데 막 신나놓고 먹고 저런 기회라니까 오면 잡아야 되려고 보니까는 잡아먹기는 긴 머리는 된 머리 잡고 힘 없어. 그게 실제적으로 기회의 신은 실제적으로 그리스가 이태리 가게 되는 북상에 앞머리는 무슨 얘기겠지만 긴 머리를 된 머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이 왔을 때 잡으라는 뜻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갖다가 수시로 오는 기회를 갖다가 인생의 세 번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냥 그 세 번의 기회가 저로이기 때문에 언제든 머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기회는 세 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회는 매 순간에 오는 것이다. 인생의 기회는 이미 세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지나고 한 번도 못 잡고한다라도 오늘 1000번째 기회가 오늘 이 시간에 올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 기회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회는 지나갔어. 나같이 복잡한 놈, 나같이 복잡한 놈은 기회가 안 돼.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돼? 나는 진짜 자식복도 없고 부부복도 없고 연배가 복이라고 뭐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좋아. 나는 지금까지 어려웠어. 그래. 기회가 날마다 오간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오는 기회가 내가 빨리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생각을 가지면 된다니까. 왜 우리가 세 번도 간증하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님. 참 우리가 속담 중에 기가 막힙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속담이야. 조상들 그런 거 못 써. 그런 놈을 안 써야 돼. 잘 되면은 내 주변 조상님이 있어서 잘 돼. 못 되면은 순전히 몸만 냈다면 안 됐다고. 생각을 바꿔놨어야 돼. 잘 되면 조상까지 못 되면 네 탓이라는 거야. 거꾸로 하고 있어. 여러분들 사업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아니요. 여러분 스포츠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시한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스포츠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비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더 많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못하냐? 내가 못난 거예요. 이 미운 여자는 데리고 살아도 멍청한 여자는 못 산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이쁘고 영리해요. 근데 나는 진짜 얼마나 복이 많아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속마음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잘생겨갖고 무능한 분이 있어요. 못생겨갖고도 어벙하게 했어도 돈 많이 벌어오는 짬이야. 어떤 게 낫겠어요? 못생겨갖고 집에 갖고는 애들 교육을 잘 시키고 현명한 여자가 훨씬 낫죠. 여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붙이고 있는데 내가 다음 달에 볼 때 동기를 다음에는 세상에 최고의 현명한 여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들 많아. 다음에는 우리 그 이야기를 내가 다음에 좀 준비를 해봐요. 그 중에 제가 공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거기도 여자가 공명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공명이 세상에 이치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은 못생긴, 공명이 마누라를 못생겼어요. 공명이 마누라를 못생긴 건 천하의 못난인데 그 못난이의 말을 듣고 천하를 움직이는 공명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난 여기서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겉의 모습을 초월한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인드가 초래한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액션이 사방에 나가지고 바깥에 보이는 외모보다는 그 사람이 외모를 약하지만 마인드가 뛰어난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은 살까예요.
그때만 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가 서로 써가지고 나머지 마이너스 바라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이너스 바라는 사람은 배척해야 됩니다. 오늘의 명언. 겉모습이 초라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마인드가 초라한 사람은 용서할 수 용서할 수 있다. 마인드를 우리가 잘 된다는 마인드를 꼭 가져야 되겠죠.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확신이 뭡니까? 확신 믿음이잖아요. 확실하게 믿는 것이 확신 안 믿습니다. 확신 정확하게 믿는 것이 확신이거든요. 근데 그 확신을 갖다가 확신이 부족해서 일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그랬구나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프랑스의 에밀레 꾸에라는 사람, 에밀레 꾸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약사예요. 직업이 약사인데 병원 문이 닫았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럼 거기는 우리보다도 훨씬 의학 분업이 잘 되었을 때. 그런데 환자가 와가지고 죽겠다고 그런 거예요. 약 좀 주시오, 약사님. 약을 제가 처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을 처방을 내렸어요. 처방을 내가지고 약을 줬어요. 소다하고 비타민하고 섞어가지고 갈아갖고 알맹이 몇 개 넣어가지고 건더기 5것처럼 이렇게 줬어요. 약에 아무것도 없는 포도당에 비타민밖에 없어요. 근데 약을 먹고 나서 이틀 그 다음날 가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약사님 뭔 약이 그렇게 잘 들었더라. 뭔 약. 약사님 약 기가 막힙니다. 병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효과 만점입니다. 한 거예요. 이게 이 에밀리 꾸에라는 이 약사가 뭐야 이게? 그래? 사람이 생각이 좌우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주면서 치료가 되고 당뇨약을 치료가 되면 그 사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야간이 약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효과도 없는 삼각가래 같은 거 이런 거 주면서 약이라고 먹여놓으니까는 자기가 아팠더니 나세요. 이것은 무슨 효과라고 그럽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여러분 익히 들었던 플라시보 효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시보를 갖다가 이론을 갖다가 처음에 만들어낸 사례가 바로 왜 에밀리 꾸에라는 사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 에밀리 꾸에라는 사람이 자기가 용어하는 주문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사람은 생각이 좌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일을 내 속에서 내가 나를 결정한 것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한테 구원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먹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꾸에의 공식이라고 해요. 에밀리 꾸에의 공식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20%씩 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20%씩 하는 사람은 다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하려면 하고 말하면 하십니다. 19번 하지 말고 20%씩 해야 되면 하려면 하니 적어요. 적을죠. 나는 내가 좋다. 날마다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후에 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좀 한 거예요. 오늘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오늘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날. 20번씩. 이게 학원입니다. 학원. 나는 나하고 이 말을 하면서 약속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학원. 그럼 이것을 하게 되게 되면 어김없이 좋은 일이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최근에 가장 의도적으로 잘 해냈던 사람이 누구 아니요? 케리체라고. 그렇지. 아시죠, 케리체? 네. 케리체는 초밥병실이라고 아주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거. 저급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보병 여자예요.
와이셔츠 단추 있게 이거 단추구멍 만들어 이거 소매 단추 만들어서 그 사람은. 그런데 애국 사람 입에 맞게끔 초밥을 만들어가지고 초밥 시장에서 벌어든 돈이 얼마? 지금 자산가가 이용사 얼마 될까요? 그 양반? 그런데 이 킬리체가 이 방법을 똑같이 줘. 그래서 아침 학원에 갈 때가지고 아침 시작할 때 꼭 이걸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이 주문을 갖다가요 오래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그 주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역사님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주문 내용입니다. 우수와 듣고 있어요. 일어나기 전에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는 부자다. 이점사님은 그 다음에 또 이점사님 그 사람이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유현수 사람은 나는 긍정의 왕이다. 긍정의 왕이다. 그 말도 또 장경사님 나는 말했던 것이 입이 나오고 싶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큰 소리를 해야 돼. 나는 충분한 자질이 갖추고 있다. 그렇지. 나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 나는 한가는 하는 사람. 한 10가지 좀 넘어간 것을 갖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긍정이야. 나는 부자. 나는 한가는 하는 사람. 어뢰하듯이 아침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색하지만 나중에 처음 보게 되게 되면 그 하고 있는 이용수랑 처음에 어색하게 생각하지만 어색하지 마라. 나는 당연히 지날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나는 세계사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녀다. 나는 세계적인 미인이다. 나는 세계적인 미인이다.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세계적인 미인이다. 그렇다면 나는 단무지 미인이다. 단무지입니다. 그렇죠? 난 단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단무지 미인이다. 나는 뷰티, 나는 뷰티. 잘생기라고 들어가지 말고요. 나는 세계 최대 부자.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웹중에서 가장 멋집니다. 가장 멋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웹중에서 가장 멋진 여자예요. 인생 여러분들 고할 수 있는 건 인생 한 번 정도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것과 이거 돈 들어간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게 되면 몸에 있는 병도 밀가루를 먹고 거치 몸에 있는 우리 몸인지 그 뇌가 그런 뇌인지 뇌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뇌가 내 뇌를 갖다가 난 부자다 나는 훌륭한 사람 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입에 박아 놨는데 이 뇌에서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이 AI는 보통 AI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니라서 이것은 반드시 이거 실제 진짜 인공지능이 아니라 내 지능이에요. 자연적인 지능이 발동해야 거예요. 그 사람 되고 싶은 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만들어내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아까 전에 꾸기에 보시고 그 두 줄만 해도 여러분들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20%씩.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나는 내가 나를 컨트롤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 내 무대의 주인공 누가 컨트롤해야 돼? 내가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가면서 왜 나를 못 봤었냐는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제일 처음에 최초에 그 올라갔던 등장했던 그 등반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 계시더만. 근데 이 얼굴이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그 사람이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내가 나를 이긴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올라가기 싫어. 손가락은 동상이 있어요. 발가락은 또 끊어져. 반장. 내가 하고 싶거든. 올라가야 돼. 내 감자. 올라가야 돼. 내 감자. 그래, 알았어. 올라가자. 그 올라가서 또 잡아갖고 못 뛰어버렸어. 그냥 내려가자 할게요. 올라가야 돼. 내려가자 말다. 내려가. 근데 가야 돼. 가야 돼가지고 결국은 나를 이기고 올라갔던 것이 나를 가장 큰 적이 가장 나를 잡아내는 것이 믿어내는 것이 나였어요.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면서 나를 갖다가 내가 다스리는데 근데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아무 핑계도 못 대요. 내가 나를 이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라. 나를 인정해라. 그리고 나를 좋아해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해라. 나한테 주문을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사랑해라. 나를 인정해라. 나를 좋아해라. 좋아하는 것을 해라. 나는 실제 플라시보 효과를 갖다가 나는 진짜 아주 젊었을 때 이 효과를 갖다가 이 꾸의 공식을 갖다가 실현된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아니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누님의 아들이 남매인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사이에 2학년 3학년 나로서 매형이죠. 매형이 외국 출장, 외국 파견 가가지고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놈이 굉장히 운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격도 밝아. 그런데 가만 안 갈지 모르겠어요. 나대다가 가만 앉아있으라면 머리가 보통이야. 머리가 보통 중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뭐라고 같지 않지만 10단, 25, 70, 70단, 60단, 125 더하기 1 되면 뭐라고 하면 금방 빠르게 막 하면 되고. 그런데 내가 주산도 안 배우고 숫자도 안 것도 모르는데 나름대로 솔직히 머리가 있어 깜짝 놀래요.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설마 하고 물어보니까는 어디까지 다 맞아요. 처음에 한 숫자를 했지만 나중에 두 자를 쓰고 나중에 세 자를 쓰고 마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라고 이렇게 집중력이 없어요. 그런데 야 이주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삼촌 말을 내 삼촌이 제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이놈은 나한테 나만 가기만 하면은 봐도 뛰잖아. 난 봐도 잘 못 뛰는 거야. 오목 뛰어줄게. 오목 하게 되면은 꼬리한테 맨날 집어만 있어. 걔 열받고 오목 하다가 세미를 돌려 이렇게 바둑도 내 바둑이 안 뛰고 와요. 내 바둑 넘어서 그러. 그러니까 안 돼. 요놈이 바둑 좋아. 기운을 보냈어. 기운을 앉아가지고 그렇게 낮은 놈이 앉아갖고 바둑을 그 다음에 하문학원을 보는데 하문을 갖다가 또 그런 게 자꾸 이게 얘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지가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요놈이 그 산만했던 놈이 어떻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게 성장해가지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예비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무슨 고사라고 그러죠? 모의고사. 수능을 보는데 요놈이 수능 실력이 어마어마한 실력이 나와요. 전국 2등으로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서울대 갔죠. 하고 지금 현직 검사해야 돼요. 그거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둑이라든가 하문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그런 길 안 좋다고 하면 산만해가지고 그렇게 좋게 성장 못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칭찬해가며 시키다 보면은 좋게 커가지고 이렇게 어른도 애기들도 마찬가지. 기회가 주었을 때 약간 시키고 이 정도 하겠으면 우스갯소리 안 해줄게. 성마을에 노처녀가 살았어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섬에 사는 애들하고는 섬 보고 하고 거기서 같이 있어요. 그날도 그 섬에 있는 옆에 있는 동네하고 젊은 놈하고 선을 봤어요. 선을 봤는데 양이 안 차. 근데 마침 또 서울에 사는 아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있으니 네가 괜찮은 사람에게 선을 좀 봐라 그랬어요. 근데 딱 그 다방에서 앉아서 선을 보는데 아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선을 보고 누구 앉아보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은 종 찍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가지고 뱃머리로 뛰어가 100시간이 다 되었어. 뛰어갑니다.
뛰어가지고는 하이 신고 하이 벗어 들고 양손에 이거 백전으로 뛰어갑니다. 빵빵 하면서 배가 가고 있어. 배가 가고 있어. 배가 왜 죽겠어? 저는 못하면 나 인생은 안전히 성에서 못 벗어나가 생각. 배가 바로 앞에 있어. 손을 들고 와서 쩍 그냥 배 타고 있는데 잘못돼갖고 배까지 머물고 물속으로 꼭 빠져있어. 그런데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뱃속에 사람을 보고 무엇이 얼마나 바쁜지 한 10초만 있으면 도다 하겠구만. 들어온 배를 나가는 배인 줄 알았고 들어왔으면 손님 내리고 다시 출발하면 될 것인지 저놈이 나가는 배인 줄 알고 뛰어올라가. 집중력이 떨어졌어. 배에 빠지는 데를 한다는 얘기가 싱가포르에 크루즈가 때 근데 배가 딱 배가 막 떠. 배가 막 떠나가면 저쪽에서 에스코트를 해갖고는 삐꼬 해갖고는 오픈카에서 내리는데 진짜로 그냥 멋지고 느리신 해가지고 빨라 못 살아 신나고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사람이 전부 내려다 보이는데 몸에 여자가 배 탔으면 좋겠는데 다시 맞춰가지고 배를 내려다 보기는 진짜 크고 이쁜 여자가 내리는 거야. 이 갑판에서 모든 사람이 내려다 보고 있어. 온통 이제 그 여자가 보고 있어. 그 여자가 딱 배 타고 갑판에 딱 올라왔어. 젊은 놈이고 누구 전부 내끼리 쳐다보고 여자가 나가서 살아서 잘못해갖고 이렇게 못 부리다가 바로 빠져 그러니까 하고 사람들이 탄생 질러주는 누가 좀 야 누가 좀 뛰어들어와 뭐 누가 없어? 그게 갑자기 한국 천리가 생긴 놈이 잘생긴 놈이 물속 하고 그 자리에 올라왔어. 이야 올라와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여기 되냐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뭐야? 어떤 개새끼가 찼어. 어떤 새끼가 찼어. 뒤에 사람이 저를 지금 내고 싶은 게 아무도 없었어. 옆에 있는 놈이 거기 머리에 차고 웃음이 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사람이 마음을 얻어. 냉장고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최강자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최고의 강자고 득도 다조라는 한자를 썼습니다. 그 도는 무엇인가요? 김도자를 도를 그 얻으려는 도를 갖다가 맹자는 그 도를 갖다가 마음의 힘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을 얻는 사람은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다. 네트워크하는 사람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진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어야 돼요. 정말 많이 얻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쉽게 마음에 안 넘어옵니다. 우리 속담에 사돈이 돈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머리 아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그래서 나오는 남의 것 하게 되면 쉽게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려고 나온 마음을 얻어가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베풀어야 돼. 베풀만 얻어낸다고. 그래서 항상 그다음 믿음을 주는 사람, 마음을 얻는 사람. 그러면 마음을 얻어내려고 내가 확실하게 담보해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얻어내려고 되면 내가 노력도 많이 해. 남 앞에서 가지고 실수를 저질다. 내가 남을 이끌어가게 되면 시행착오가 있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고 싶다고 하게 되면 이미 시행착오 겪어보고 나서 그 일은 아니라고 자신 있을 때 그 일을 권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 벌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냥 의심 없이 내가 하는 대로 따라 나설 정도로 돼야 되는 것이. 그 정도는 마음 얻어야 돼요. 옛날 채굴함이 있죠. 옛날 채굴함 씨가 한참 유행했었어요. 채굴함이니까 장군이 됐었대요.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그 병사들 되고 공비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산에 딱 올라갔어요. 저 산에 공비가 가자. 시시거리 일산이 아니고요. 공비가 아무것도 없어. 이 채굴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산이 아니고요. 내가 동기는 저 산이 갔다고. 저 산에 올라가 씩씩거리 올라가지고 소리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산도 아닌 격이요. 그렇게 그 지켜보고 있는 병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새끼는 장군이 아닌 격이요. 얘가 채굴함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말에서 우리가 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남의 거 따라왔는데 쎄빠지게 따라왔는데 이 산이 아닌 격이요. 또 산에 올라가고 이 산이 아닌 격이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 비로소 수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 새끼는 장군이 아닌 격이요. 믿을 가치가 있다. 남을 앞서간 사람이라 그런 마음을 사는 일 한다 하게 되면 정말로 하시는 일이고 확신을 가지고 시행착오 없는 일을 갖다가 쓰고 앞장서주는 일이 돼야 된다. 정체교라는 시기니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5가지 만남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썩은 냄새가 비린내나 이런 만남은 필요 없다. 우리가 만나면서 사람을 갈기고 만나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나면 계속 믿음이 있어야 돼. 만나면 만날수록 구린 것이 보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한테 시대에 줄 수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에요. 참 좋겠죠. 그런데 꽃송이 같은 만남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향기나고 꽃이 딱 시들어버리고 던져버려요. 만남을 유지하고 환경 같아야 되는데 향기나고 이뻐서 대하고 던져버려요. 세 번째 만남 못 만납니다. 건전지 같은 만남. 괜찮겠죠? 건전지. 배터리 같은 만남. 비참한 만남이 갑니다. 건전지가 약 들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다 힘쓴데 약 들어지면 막 모자랐습니다. 만나서 쓸만한 건 싹 빼먹고 없으면 던져버려요. 네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 그 만남 어떻습니까? 다 내일과 지하다고 싹 지우고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냐? 다섯 번째는 손수거 같은 만남. 손수거 괜찮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애초에 끌어가는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요 남의 아픔도 있고 남의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같이 이 노래랑 같이 듣어요.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눈물 흘릴 때 같이 해주고 손목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 손수건 같은 만남이 돼야만이 그래야 참 기대가 되겠네요. 애초에 사마다 보게 되게 되면요 알면서 못 지키시는 거예요. 내 확신이 없었어요. 내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일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큰 애초에 좋은 애초에 그리고 내 자신이 약했어요. 내가 남을 갖다가 탓을 안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리더가 들어가게 되면 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서 나는 그 앞에만 서고 싶었던 아니었군요. 그 다음에 남 앞에 살아가게 되면 그 만남을 유지하려고 되게 되면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자기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만남, 수많은 만남 한다고 되거든요. 정말로 지금까지 말했죠. 생선과 같이, 꽃소리와 같이, 건전지 같이,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 같은 만남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을 품어주는 일이 우리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수건 같은 만남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 됩시다. 네. 그리고 능력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박 2일
아,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뭔가 하나 빠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어저께 FC도 한 분이 나가지고는 뭔가 좀 특별했지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겨났죠. 박수 치고 해도 정말로 박수를 쳐도 춤을 춰도 그 좋은 날이에요. 어젯밤에 우리 축제 진행되는 시간에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사과가 중요하게 알고 계신 분이죠. 저희 TV가 이제 한국 사람이 뉴스에서 쭉 붙은 것을 보여줘요. 한강은 정말해서 노벨상 알죠?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한국이 최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여성이 최초고, 문학상 같은 노벨상이 노벨상. 그 개인적인 한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얘기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급하지만 한강이 그런 노벨상을 받았다 지금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한강은 그만 학사가 이런 하나롭게 된 그렇게 하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 그런 훌륭했던 그런 이미 10여 년 전에 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버텨내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누구죠? 그런데 그것을 세계에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13억의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썼던 그 글은 난리 났죠. 이미 교보문고 어디가 좀 살려야 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다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이겠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제 오늘 경사가 벌어진 것은 우리 액주에서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좋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을 축하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만 가치의 노벨상을 MPN 비즈니스 상이 따라 부각하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발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1시간 이상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진기식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진기식 사장님의 마지막 마무리 강의 시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1박 2일 동안 모두 행복하셨나요? 꿈을 많이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가실 때 여러분들 명찰 뒤에 반납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뒤에 칫솔이 한 10개 정도 남았는데 잘 보관했다가 다음날 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선물을 늘 준비해 주신 우리 아이프 사장님께 고맙다고 박수 한번